네,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컨디셔널 버전의 개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이제 이 컨디셔널의 의미는 이전에 이미 배웠던 컨디셔널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에서의 그 컨디션과 이제 동일한 컨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어진 트레이닝 데이터의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그대로 커버하면서 생성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뭐 벡터 C로 표현된 컨디션에 의해서 내로 다운된 좀 더 좁혀진 디스트리뷰션을 커버하는 그런 그 생성을 하는 이제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되겠고요. 뭐 가장 쉬운 예로 페이스 이미지 제너레이션을 하는데 트레이닝 데이터에는 뭐 남성, 여성 페이스가 다 있었는데 이 컨디션 벡터 C가 피메일을 나타내거나 혹은 메일을 나타내는 조건으로 사용됨으로써 그러한 주어진 조건 내에서 여성 얼굴만 제너레이션 한다거나 남성 얼굴만 제너레이션 하는 이제 그런 이그램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너레이션 할 때만 이 컨디션 벡터 C가 포함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판별을 해야 하는 디스크리미네이터 네트워크에도 동일한 컨디션 벡터 C가 추가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봤던 그 베이직 버전에 혹은 뭐 unconditional can에서 사용했던 제가 objective function이라고 얘기했던 이 수식이 다 동일하게 사용이 되는데 다만 뭐 예컨대 디스크리미네이터의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그 골라낸 선택된 true image X만 입력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컨디션 벡터 C도 같이 입력이 되어야 되고요.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가 이제 여기 표현되어 있는데 베이직 버전에서는 레이턴 벡터 G만 입력이 됐는데 이제는 컨디션 벡터가 함께 입력이 돼서 제너레이터가 뭔가를 이제 출력을 하고 그 출력된 페이크 이미지를 디스크리미네이터에 입력을 할 때도 역시 동일한 C를 함께 입력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식의 모디피케이션이 필요로 하겠죠. 그래서 이 모디파이 된 오브젝트 펑션을 최대화하는 필을 그리고 최소화하는 세타를 찾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간단한 예로 엠니스트 데이터셋 즉 숫자를 나타낸 그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생성 모델을 학습을 시키면 뭐 0부터 9까지의 숫자가 뭐 랜덤하게 생성이 되겠죠. 언컨디셔널 혹은 뭐 베이직 버전의 겐을 이용을 하면.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벡터 C로 표현했던 이 컨디션을 각각의 그 숫자 넘버들 뭐 1이나 2나 등등을 나타내는 컨디션으로 사용을 한다면 특정 컨디션 뭐 예컨대 4라고 주어졌을 때는 4를 나타내는 컨디션 벡터가 들어갔을 때는 그 4를 나타내는 이미지가 생성되도록 그 학습을 시키는 이제 그런 컨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컨대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레이턴 벡터 G만 입력을 했는데 뭐 특정 넘버를 나타내는 컨디션 벡터 C를 컨캐터네이트 해서 사용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출력된 어떤 그 synthesize된 이미지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기존에는 이러한 생성된 이미지 혹은 원래 트레이닝 데이터에 있었던 true 이미지를 그 디스크리미네이터에 입력을 했는데 이제는 아까 제너레이터에서 사용했던 컨디션 벡터 C를 동일하게 컨캐터네이트 해가지고 디스크리미네이터에 입력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한 사항인데 여기 그 숫자 이미지를 여기서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긴 했지만 실제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임플리멘테이션 할 때는 이게 대략 사이즈가 20x 20이어서 그 400짜리 1D 벡터로 벡터라이제이션 해서 그 임플리멘테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길이 400짜리 벡터에 요 상대적으로 짧을 그 컨디션을 나타내는 벡터 C를 컨캐터네이트 해가지고 디스크리미네이터에 입력하는 이제 그런 방식이 되겠고요. 당연히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제너레이터나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뭐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는 아니고 그냥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컨디션이 뭐냐에 따라 이제 여러 가지 컨디셔널 겐의 어플리케이션이 나올 텐데 이전 슬라이드에서 뭐 얘기했던 뭐 성별을 나타낸다거나 혹은 뭐 특정 숫자를 나타내는 레이블의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컨디션이 이미지가 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 그 얘기는 결국
어떤 주어진 이미지에 컨디셔널한 또 다른 이미지를 생성하게 되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결국 이미지에서 이미지로의 트랜슬레이션이 가능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모델 이름이 이제 픽스2픽스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일단 트레이닝 데이터가 이와 같이 페어드 된 형태로 이제 주어집니다. 그래서 뭐 예컨대 어떤 신발의 스케치에 해당되는 이제 이미지가 컨디션으로 주어지면 거기에 상응하는 실제 완성된 신발의 사진을 출력하는 뭐 그런 생성 모델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여기서 이제 노테이션을 약간 바꾼 게 요게 사실은 컨디션을 의미하니까 이전 슬라이드의 노테이션을 따라간다면 C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성 모델이 생성해낼 이미지에 해당되는 요 놈을 X로 하는 게 맞을 텐데, 근데 또 페어드 된 상태로 데이터가 주어지는 경우 그냥 X와 Y로 표현하는 게 좀 더 인투이티브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런 식으로 노테이션을 좀 바꿔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역시 그 이전에 봤던 오브젝티브 펑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그대로 사용이 되는데, 다만 좀 전에 얘기했던 노테이션 체인지, 즉 C가 X로 바뀌고 원래 X였던 게 이제 Y로 바뀐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그래서 노테이션만 바뀌었지 지금 이 부분은 이제 그대로일 거고요. 여기 이제 새로 추가된 일종의 그 람다라는 코피션트를 갖는 레귤레이션 텀이 하나가 들어갔는데, 얘의 의미는 결국 이 제너레이터가 생성하는 이미지가 X에 상응하는 페어드 된 우리한테 주어진 Y와 많이 차이가 나면 안 된다. 그렇죠? 이 두 개를 뺀 다음에 그거에 L1 놈을 지금 그 로스 펑션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텀을 최소화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이러한 컨디션이 주어졌을 때 그 학습용 데이터에 있었던 여기에 페어드 된 이미지가 최대한 비슷하게 나오도록 추가적인 이제 구속 조건을 줬다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 동일한 신발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트랜슬레이션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픽스2픽스 알고리즘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게 이와 같고요. 일단 제너레이터를 먼저 보면 원래는 제너레이터가 레이턴 벡터 G와 그다음에 컨디션에 해당되는 이 스케치 이미지를 함께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 페이퍼의 어서들이 함께 했더니 결국은 그 벡터 G가 이그노 되더라라는 걸 이제 경험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입력을 해서 아예 그냥 G를 빼버렸고요. 그래서 그 컨디션에 해당되는 혹은 뭐 X로 표현된 요 영상만을 제너레이터에 입력을 해서 거기에 그 페어드 된 그런 그 완성된 신발의 사진이 출력되도록 이제 제너레이터를 훈련을 시키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목적이라면 아무래도 유넷 같은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유넷을 사용해서 동일한 스페이셜 레졸루션을 갖는 아웃풋이 나오도록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는 좀 전에 얘기했던 제너레이터가 생성해낸 이미지 혹은 원래 실제 트레이닝 데이터에 있었던 그 이미지 둘 중에 뭔가 하나 들어왔을 때 요게 이제 페이크인지 혹은 뭐 진짜인지를 이제 구별하는 그런 클래시피케이션 역할을 하게 되고, 이때는 원래 그 컨디셔널 겐의 버전에서처럼 그 컨디션에 해당되는 요 스케치 이미지를 함께 컨캣해서 입력을 하게 됩니다. 뭐 이미 제가 설명한 내용의 반복이 될 텐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그래서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유넷 계열의 아키텍처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역시 이미 얘기했지만 그 원래 오리지널 버전의 그 컨디셔널 겐과는 다르게 그 레이턴 벡터 G를 제너레이터에 입력을 하지 않고 컨디션에 해당되는 그 영상만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원래 이 G에 포함된 랜덤니스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제너레이터의 랜덤니스는 드롭 아웃 모듈에만 이제 존재를 하게 되겠습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 같은 경우는 역시 뭐 입력 그 영상이 뭐 페이크인지 진짜인지를 판별하는 그런 그 클래시피케이션 역할을 하니까 뭐 전형적인 컨볼루션 계열의 이제 클래시파이어 스트럭처를 사용을 하고요.
요 픽스2픽스에서의 이제 하나의 특이점은 뭐 전체 이미지를 뭐 예를 들어 뭐 200 by 200 사이즈의 전체 이미지를 한꺼번에 디스크리미네이터에 집어넣지 않고요. 그 이미지의 일부를 패치를 따와서, 그러니까 크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사이즈의 이미지 패치를 크롭을 해서 그 여러 개의 크롭을 그 클래시파이어에 집어넣어서, 그러면 이제 여러 개의 그 프리딕션이 나오겠죠. 그 여러 개의 프리딕션을 에버리지 함으로써 이제 최종 페이크인지 혹은 트루인지를 이제 결정하는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여기 인풋으로 되어 있는 게 그 제가 컨디션이라고 얘기했던 이제 그 영상이 되겠고요. 그래서 인풋이라 하면 이제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관점에서의 이제 인풋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그라운드 트루스, 즉 요 인풋 혹은 뭐 컨디션에 해당되는 이미지의 페어로 주어지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페어로 그 학습 데이터가 되겠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세 가지 다른 방법으로 얻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고요. 첫 번째 L1은 그야말로 UNet만 사용을 해서 이러한 인풋이 UNet에 입력이 되면 이러한 아웃풋이 나오도록 그래서 그 둘의 차이의 L1 놈을 최소화하는 UNet을 학습시킨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너레이터만 있고 이게 리얼인지 페이크인지 판별하려고 하는 그런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그다지 리얼리스틱한 이미지가 나오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C겐이라고 표현된 게 컨디셔널 겐, 즉 픽스 투 픽스 알고리즘인데 아까 추가됐다고 제가 얘기했던 L1 레귤라이제이션이 이제 없는 그런 그 조건에서 그 얻은 결과가 되겠고요. 요 마지막이 추가로 그 제너레이터의 그 입력과 아웃풋의 그 차이에 L1 놈이 최소화돼야 되는 이제 추가적인 레귤레이션이 있을 때의 결과여서 요거에 비해서 이제 조금 더 디테일이 살아있는 그런 결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도메인에서 좀 전에 봤던 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레이블 투 스트리트 씬에 해당되는 어플리케이션이 되겠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항공사진에서 마치 구글 맵에 있는 스키매틱 계열의 그 맵으로 변환하는 것, 뭐 블랙 앤 화이트 이미지에서 컬러로 바꾼다거나 뭐 여러 가지 그 가능한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그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을 위한 컨디셔널 겐 모델이 사이클 겐이고요. 그 좀 전에 봤던 그 픽스 투 픽스와 이제 큰 차이가 픽스 투 픽스에서는 그 트레이닝 데이터가 이제 페어드 된 형태로, 그렇죠? 그래서 픽셀 레벨에서 이제 원투원 매핑이 가능한 이러한 페어드 된 그 샘플들을 그 훈련용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데, 하지만 저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완벽하게 이렇게 픽셀 레벨에서 매칭이 되는 경우보다는 아무래도 뭐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컨대 뭐 집합 X에는 야외 풍경을 사진기로 찍은 사진 이미지, 혹은 뭐 집합 B는 여전히 야외이지만 어떤 화가가 그림을 그린 그런 결과물이라면 이런 경우는 뭐 픽셀 레벨에서 완벽하게 원투원 매핑이 되는 그런 페어드 된 트레이닝 샘플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좀 더 보편적이, 하지만 그 X에서 Y로 트랜슬레이션 한다거나 Y에서 X로 트랜슬레이션 하는 태스크 자체는 좀 더 챌린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용되는 그 파퓰러한 모델이 사이클 겐이 되겠습니다. 일단 구조를 먼저 보면 기본적으로 그 이전에 픽스2픽스에서 봤던 그런 제너레이터와, 그러니까 일종의 이미지가 컨디션으로 주어졌을 때의 컨디셔널 제너레이터죠. 그래서 그거를 G라고 하면, 그래서 뭐 예컨대 그 야외 사진 이미지가 컨디션으로 주어지면 그거를 그럴듯한 화가가 그린 것 같은 이미지로 바꿔주는 제너레이터 G, 그 다음에 그 결과물이 리얼리스틱한지 혹은 뭐 페이크인지 리얼인지를 판별하는 디스크리미네이터 DY. 그래서 그게 일종의 픽스2픽스에서 사용했던 한 세트였는데, 여기서는 이제 반대의 경우, 즉 이 Y에서 이미지를 뽑아서 컨디션으로 줬을 때
그 F라는 제너레이터를 이용해서 뭔가 나오면 그게 리얼인지 페이크인지를 판별하는 DX. 그러니까 another 그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 셋을 추가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각각 F와 DY가 되겠죠. 그래서 총 4개의 네트워크가 이제 필요로 하겠고요. 그래서 전체 사이클겐에서 사용한 로스 펑션을 보면 그 이전에는 이제 그 어떤 펑션을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맥시마이제이션을 하고 제너레이터는 미니마이제이션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로스 펑션이라고 얘기 안 하고 그냥 일반적인 오브젝트 펑션을 얘기를 했는데 이제 곧 보게 되겠지만 여기서는 모든 텀들이 이제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걸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로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봤던 제너레이터와 그러니까 X에서 Y로의 변화를 위한 제너레이터 G와 그 다음에 그게 페이크인지 리얼인지 판별하는 DY와 관련된 로스 펑션 이전에 이미 봤던 거죠. 그거와 이제 another 셋에 대한 그 로스 펑션 LF 그리고 이제 여기서 처음으로 introduce 될 그런 consistency loss로 이제 구성이 되겠고요. 그래서 요 이제 각각의 이제 2개의 요 로스 펑션의 이제 하나를 이그젬플로 보면 어차피 하나만 보면 나머지 하나는 이제 뭐 시메트릭하게 해석할 수 있을 테니까요. 보면 이전에 봤던 것처럼 로그의 dy y 그래서 그 실제 이 두 번째 집합 y에서 뽑은 이미지 라면 요게 최대화가 되도록 즉 이 dy가 1이 나오도록 그 dy가 혹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훈련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x에서 뽑은 이미지를 제너레이터를 통과시켜 나온 결과를 입력을 했을 때는 요게 이제 0이 나와야 요 전체가 맥시마이제이션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2개 텀이 모두 맥시마이제이션이 되도록 그 디스크리미네이터 dy가 훈련이 돼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는 제너레이터가 들어가는 게 요 두 번째 텀밖에 없으니까 요 두 번째 텀이 미니마이제이션이 되도록 즉 요 dygx가 그 1이 나오도록 즉 그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이제 속이려고 노력을 했죠. 그런데 요 사이클겐의 저자들이 이러한 로그 스타일의 혹은 뭐 크로스 엔트로피 스타일의 그 로스 펑션보다는 MSE 스타일의 로스 펑션 즉 그 디스크리미네이터 dy 입장에서는 dyy가 1이 되도록 훈련이 돼야 되죠. 그래서 1을 뺀 거를 제곱한 거. 그 다음에 gx가 입력이 됐을 때는 이제 0이 나오도록 훈련이 돼야 되죠. 그래서 0을 뺀 거를 제곱한. 그래서 이러한 그 마치 이제 L2 그 레귤레이션 같은 텀이 미니마이제이션 되도록 이제 dy가 훈련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g 같은 경우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에는 g가 없으니까 이 두 번째 텀만 요 dy gx가 1이 되도록 즉 1을 뺐을 때 그거의 제곱이 최소화가 되도록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 첫 번째 겐 로스 텀이 원래 오리지널 익스프레션은 이제 이와 같았는데 요거 대신에 MSE 스타일의 로그 펑션 즉 dy를 그 업데이트를 할 때는 이러한 MSE 텀을 최소화하도록 그리고 G를 그 업데이트 할 때는 이러한 그 MSE 그 텀을 최소화하도록 선택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이전에 설명했던 alternate optimization을 이터러티브하게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요 두 번째 그 겐 로스 텀도 뭐 G만 F로 바뀌고 DY만 DX로 바뀌고 모든 형태는 동일하겠죠. 그래서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그 지금 이제 얘기했던 요 두 가지 겐 로스 텀이 이제 하는 역할은 결국 집합 X에서 뽑은 이미지를 컨디션으로 해서 제너레이터 G가 어떤 이미지를 생성해내면 그게 이러한 그 화가가 그린 스타일로 상당히 리얼리스틱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그 다음에 이제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역할을 하지만 그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표현했던 그 X와 생성돼서 나온 Y 이미지 간의
픽셀 레벨에서의 원투원 매핑이 정확하게 돼야 한다라는 어떤 구속 조건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픽셀 레벨의 그런 원투원 매핑을 위해서 이러한 추가적인 로스 텀을 이제 제안을 했는데요. 여기 보면 집합 X에서 뽑은 이제 스몰 x라는 어떤 사진 이미지죠. 그거를 제너레이터에 넣어서 뭐가 나오면 그거를 다시 거꾸로 F라는 제너레이터 반대편의 트랜슬레이션을 위한 또 하나의 제너레이터 F에 다시 넣으면 그게 원래 도메인으로 돌아오겠죠. 그래서 그렇게 돌아온 게 최초의 그 스페시픽한 example small x와 비슷해야 한다. 그래서 그거를 뺀 거의 에런 놈이 그 최소화가 돼야 된다. 이 두 번째 텀은 이제 거꾸로죠. 그러니까 Y에서 뽑은 데이터로부터 시작을 해서 F에 의해서 갔다가 다시 G에 의해서 되돌아온 게 그 최초의 Y와 비슷해야 한다라는, 그래서 픽셀 레벨에서 이제 원투원 매핑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이러한 추가적인 레귤레이션 텀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쭉 얘기한 이 두 개의 겐 로스 텀과 MS 형태로 구현한, 그리고 좀 전에 설명한 사이클 컨시스턴시 로스를 합한 거를, 이 전체를 최소화하는 총 4개의 네트워크를 찾도록 그렇게 그 최적화 문제가 이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이클 겐 아키텍처를 주요 특징만 좀 살펴보면, 일단 제너레이터는 그 픽스픽스에서 사용한 유넷 계열의 아키텍처와 상당히 유사하죠. 그래서 컨볼루션 레이어, 레지듀얼 블락. 레지듀얼 블락은 그 레지넷에서 사용한 그 레지듀얼 블락에서처럼 이 안에 스키 커넥션이 있는 컨볼루션 레이어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트랜스포즈 컨볼루션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한 가지, 여기 뭐 적혀 있지는 않지만 한 가지 그 픽스픽스와 이제 차이가 인코더와 디코더를 직접 연결하는 스키 커넥션. 예를 들어 뭐 여기에서 여기로 동일한 레벨에서, 그다음에 뭐 여기에서 일로 가는 이제 그런 스키 커넥션이 없는데, 요거는 뭐 추측컨대 픽스 같은 경우는 트레이닝 데이터가 이제 페어드 된 상태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 픽셀들 간의 동일한 스페셜 로케이션에서의 어떤 콜레이션이 높을 텐데, 지금 요 사이클 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경우가 더 그 퍼포먼스가 좋지 않았을까 추측을 하고요. 그리고 인스턴트 노멀라이제이션을 사용을 했는데, 요거는 뭐 별게 아니라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인데 배치 사이즈가 1에 해당되는 그런 노멀라이제이션 기법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렐루를 사용을 했고, 디스크리미네이터도 뭐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컨볼루션 레이어를 이용해서 점점 그 스페셜 디멘전은 줄이고 피처는 늘려나가는 그런 방식이고, 역시 픽스2픽스에서처럼 전체 이미지 필드를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크롭을 해서 몇 개의 이미지 패치를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역시 제너레이터에서처럼 인스턴트 노멀라이제이션 그리고 리키 렐루를 사용을 했습니다. 주요 결과를 보면 이게 보면 이제 홀스에서 지브라로 변환하는 그런,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는 거꾸로 지브라에서 홀스로 변환하는 그런 결과이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애초에 트레이닝 데이터에 이렇게 동일한 그 사이즈와 그 포즈 혹은 어떤 비율을 갖는 홀스와 지브라가 페어도 된 데이터가 있었던 게 전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의 픽셀 레벨에서 매핑이 잘 되는 그런 그 변환이 된다는 걸 볼 수 있겠고요. 뭐 아래 같은 경우는 이제 풍경 사진인데 역시 겨울에 찍은 사진만 따로 있고 여름에 찍은 사진만 따로 있었을 텐데, 이렇게 동일한 뷰에서의 계절 변화가 이제 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이 됐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오브젝의 어떤 바운더리나 뭐 모양이나 크기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고정된 상태에서 그 텍스처나 색깔만 변화시키는 그런 트랜슬레이션은 상당히 잘 되는데, 하지만 예를 들어 뭐 사과에서 오렌지 혹은 뭐 고양이에서 강아지로 변환한다든가 같이 뭔가 좀 쉐입 자체가 변해야 하는, 그래서 지오메트릭 체인지가 상당히 있어야 하는 이제 그런 변화는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